우리가 화면을 지금 만들어 보고 있는데요. 로그인 모양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거를 또 안에 들어간 걸 한번 삭제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뭐 삭제하는 거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죠? 다시 만들어 보면 되죠.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거를 자꾸 반복해야 익숙해지기 때문에 삭제하고 또 만들어 보고 삭제하고 또 만들어 보고 자꾸 해보세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선택하고, 자, 맨 위에 걸 선택하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맨 아래 거 선택하면 전체 선택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화면 전체를 담고 있는 레이아웃이 선택된 상태가 되겠죠? 그걸 이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걸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컨버트 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버트 뷰. 우리말로 하면 바꾼다는 거죠. 컨버트 바꾼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바꾸겠다. 그래서 뷰가 뭘 얘기하는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요. 뷰는 화면에 들어가는 각각을 뷰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컨버트 뷰라고 하는 걸 눌러보면, 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리니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고 apply는 뭐예요?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리니어 레이아웃에, 자, 소괄호 해놓고 허리젠틀이라고 돼 있죠. 허리젠틀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가로 방향을 나타내는 거. 수평 또는 가로 방향. 그죠? 그 외 반대말은 뭐예요? 수직, 버티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방향으로 뭔가 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버티컬은 세로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자, 요걸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면 자, 뭐가 있나요? 자, 여기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방향 속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자, 방향 속성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여기 요 선택을 해보면 허리젠틀 가로 방향, 버티컬 세로 방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버티컬로 한번 해보고, 여기다가 자, 뭔가 추가할 수가 있어요.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됐죠, 그죠? 근데 우리가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제약 레이아웃 안에서 할 때는 얘가 연결점이 생겼는데 지금 그게 없네요,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 추가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 안에서 위치를 잡아주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내가 버튼을 하나, 둘, 세 개 갖다 놓으면 뭐예요? 버튼이 아래쪽으로 추가가 되네요. 그죠? 근데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선택한 상태에서 허리젠틀을 선택하면, 오리엔테이션 허리젠틀을 선택하면 어떻게 돼? 하나밖에 안 보이죠? 어? 이게 뭘까요? 그러면, 자, 다시 허리젠틀, 얘가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걸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방향 속성이 허리젠틀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 거를 선택, 쉬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다 선택, 딜리트 키 누르면 없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버튼을 추가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또 뭐지? 자, 이거는 오른쪽으로 추가가 되죠. 아래쪽이 아니라.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자, 자, 앱에 화면이 있으면 화면 전체를 담고 있는 거를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불러요. 이 이유는 뭐냐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 또 레이아웃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하나의 화면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 중에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거를 최상위 레이아웃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면 얘를 끌어다 놓은 상태로 위치를 정할 수 있는데, 그 위치가 연결선으로 결정된다. 근데 이거를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꾸면 얘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고, 오리엔테이션 방향 속성이 버티컬이면 아래로 무조건 추가해주고, 자, 그 다음에 허리젠틀 가로 방향이면 오른쪽으로 추가해준다. 자, 우리가 창고에 박스를 쌓잖아요. 박스를 쌓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 놓고 또 위로 쌓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버티컬이에요. 근데 창고에다 놓을 때 하나 놓고 위로 안 쌓고 옆으로 계속 놓는다. 이게 허리젠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자 쌓는 거하고 비슷해서 우리가 이거를 박스 레이아웃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박스 레이아웃. 그러니까 이건 언어에 따라 다 틀린데 가장 심플한 방법이죠. 가장 단순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순서대로 쌓는 이게 제일 심플하죠.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레이아웃은 가장 단순한 레이아웃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똑같이, 자, 우리 최상위 레이아웃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둔 상태에서 똑같이 로그인 모양을 만들 수가 있을까? 어떻게 만들까? 자, 요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니어 레이아웃을 우리가 지금 보는 이유는, 자, 요 안에 있는 건 삭제를 해볼게요. 보는 이유는 이 리니어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화면 만들 때. 왜냐면 얘가 단순하잖아요. 그죠? 단순한 게 가장 좋을 때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걸 가지고 많이 쓰는데요.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로 되어 있는데 얘 선택하고요. 오리엔테이션을 버티컬로 바꿉니다. 아래쪽으로 추가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여기다가 버튼 같은 걸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자, 왼쪽 위에 팔레트에서 보면 컨테이너스라고 있어요. 컨테이너스, 그 다음에 레이아웃, 되게 다양한 게 있죠. 자, 레이아웃 안에 가면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 있고 버티컬이 있어요.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를 끌어다가 여기 안에 놔도 되고요. 여기 컴포넌트 트리 쪽을 끌어다가 최상위 레이아웃 안쪽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요 허리젠틀이라고 하는 거는 가로 방향이잖아요. 이거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로 방향. 그러면 가로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글자 하나를 먼저 넣을 거예요. 글자 뭐예요? 텍스트 뷰라고 하는 걸로 글자 표시를 하기 위한 걸 넣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 글자 표시를 넣는데 얘가 가로 방향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텍스트에 플레인 텍스트를 갖다가 똑같이 이 최상위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텍스트 뷰 다음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요런 모양이 돼요. 허리젠틀이었으니까요. 그죠? 자, 요런 모양이 되더라.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 뷰 4라고 하는 거 선택을 하고 뭐 했어요? ID라고 입력해보자. ID. 글자 크기가 좀 작네요. 내려와서 자,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데로 가서 얘를 30SP로 바꿔보자. 이렇게 바뀌었네요. 입력 상자 선택을 하고요. 자, 요걸로 선택을 하든지 여기서 선택을 하든지 여기서 선택을 하든지 상관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입력 상자에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글자, 네임이라고 하는 글자를 삭제해보자. 자, 요런 모양이 됐겠죠. 자, 근데 요 리니어 레이아웃을 요 안쪽에 집어넣은 추가한 걸 보면 얘가 화면 전체를 똑같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거를 넣을 수가 없어요. 이 리니어 레이아웃, 최상위 레이아웃 안에다가 이제 다른 걸 넣을 수가 없어요. 얘가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에 보면 쟤를 선택하고요. 보면 레이아웃 위드스가 매치 페어런트로 되어 있는데 매치 페어런트는 위드스라고 하는 게 가로 크기를 나타내요. 가로 크기가 매치 페어런트면 부모 레이아웃에 즉 얘를 담고 있는 애가 얘거든요. 이게 부모 레이아웃인데 부모 레이아웃의 가로 크기를 꽉 채워라 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꽉 채워라. 매치 페어런트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세로 크기도 매치 페어런트가 꽉 채워라 하죠. 요거를 랩 컨텐트로 바꾸면 이건 뭐냐면 꽉 부모 레이아웃하고 상관없이 네가 갖고 있는 애들의 크기만큼만 채워라 라고 하는 게 랩 컨텐트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레이아웃 위드스와 레이아웃 하이트는 화면에 집어넣는 것들이 항상 가져야 되는 속성이에요. 왜냐면 가로 크기와 세로 크기가 있어야지 얘 크기가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가져야 되는 건데 자, 레이아웃이라고 해서 다른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애들은 이렇게 레이아웃 위드스와 하이트가 매치 페어런트냐 랩 컨텐트냐로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매치 페어런트는 부모가 갖고 있는 공간을 꽉 채우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랩 컨텐트는 그 안에 내가 갖고 있는 자, 이걸 자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품고 있는 애들의 크기만큼만 채워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만든 다음에 또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레이아웃에 가서 리니어 레이아웃 허리젠틀을 끌어다가 자, 여기 잘 보면 최상위 레이아웃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이 모양이 돼요. 아래쪽을 꽉 채웠죠. 위에 얘가 차지한 공간 빼고 나머지를 채웠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이 텍스트 뷰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플레인 텍스트를 하나를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얘도 선택을 하고 나서 레이아웃 하이트를 랩 컨텐트로 하면 나머지 공간, 아래쪽 공간이 이제 비어 있게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요것도 자, 똑같이 글자를 자, 이번에는 비밀번호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뭐예요? 텍스트 사이즈가 되겠죠. 텍스트 사이즈라고 하는 속성을 찾아서 자, 30sp 입력을 하고요. 자, 입력 상자에 들어가 있는 name이라고 하는 글자는 삭제하도록 한다. 자, name 선택해서 삭제. 자, 그 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버튼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버튼 갖다가 자, 최상위 레이아웃 쪽에 추가를 한다. 자, 추가를 하고 자, 요 글자를 로그인으로 바꿔보자. 자, 여기를 로그인. 자, 요런 모양이 되겠죠. 자, 얘가 딱딱 붙어 있으니까 따닥따닥 붙어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 좋긴 하지만 얘를 공간을 서로 띄울 수도 있어요. 공간을 띄울 수도 있고 얘가 차지하는 그 영역을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차차 해보도록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화면 구성을 할 때 기본이 constraint layout, 즉 우리말로 하면 제약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화면을 간단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있다. 그거 말고
리니어 레이아웃도 많이 쓰는데 이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또 레이아웃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방향을 막 바꿔주면 리니어 레이아웃이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건데 그 안에 넣은 거에 방향을 바꾸면 이런 식의 화면도 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차차 익숙해지면 돼요. 아, 지금까지 해본 게 와, 우리 지금 자바를 하려고 했는데 자바를 위한 화면 만드는 게 복잡해 보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몇 번 반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거 따라하는 것도 좀 이거 서툴고 잘 안 될 수 있지만 예, 잘 보고 요거를 몇 번 반복해 보세요. 반복해 보면 아, 화면을 이렇게 만든다는 거구나. 예쁘게 만드는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예쁘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셔도 돼요. 차차 해볼 겁니다. 근데 예쁘게 만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목적이 뭐예요? 그냥 화면을 구성하고 이 화면에 있는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동작시킬 수 있어야 자바 소스 코드의 내용을 하나하나 자바를 알아가게 되겠죠. 자, 그거를 위한 화면 정도인 거예요. 근데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재밌게 앱 화면을 만들면서 자바를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화면을 간단하게 좀 바꿔봤어요. 익숙하지 않으면 반복해라 얘기했죠. 자, 계속 그렇게 몇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볼게요.